새누리당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늘 모임을 갖고 주호영 의원을 시당 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계속되는 송전탑과 발전소 건설 그리고 이에 따른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교부가 여권사진 규정을 강화했지만 홍보가 부족해 여권 신청자들과 사진관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권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여권 사진 규정을 강화했지만 사진관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는 겁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사진관은 최근 여권 사진을 찍어간 손님들의 항의가 잇따라 곤욕을 치렀습니다. 여권용 사진을 들고 구청에 갔더니 사진 규격이 바뀌었다며 다시 찍어오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규정을 바뀐 내용을 전달받지도 못했고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외교부는 2.5에서 3.5cm였던 표준 규격을 3.2에서 3.6cm로 고쳤고 정수리부터 턱까지 얼굴 길이라 했던 것을 머리 길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얼굴에 대한 해석이 달라 머리 크기가 들쭉날쭉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한국 프로사진협회에 등록된 전국 15,000여 개 사진관 중 6,000여 개만 외교부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회원사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1,227개가 등록이 됐더라고요. 그쪽에 보내드리고 6, 7월은 여권 신청이 몰리는 기간인데 최근 외교부에 강화된 여권 사진 규정을 몰랐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는 전력 자급률이 2%에도 못 미칩니다. 외부 전력을 끌어쓰다 보니까 송전탑을 세우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도시는 전기를 생산하기보다는 주로 소비하는 곳. 대도시의 전력 자급률은 얼마나 될까? 화력 발전소가 있는 인천을 비롯해 부산, 울산은 비교적 높은 데 비해 서울과 대전 등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고 특히 대구는 1.3%로 광주와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단순하게 만들어진 시골이나 외딴 어떤 곳에서 만들어진 것을 마구마구 쓰기만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나 그런 마음들이 좀 들고요. 대도시의 전력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면 송전탑 건설을 비롯한 지역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 부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 수성못에 있는 대구시민 햇빛발전소 1호기. 지난 2009년 시민 100여 명이 2억 5천만 원 가량의 돈을 출자해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시간당 30kW 정도입니다. 태양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루에는 약 100kW 정도인데요. 이 하루 생산량은 2인 가족이 아껴 쓸 경우 한 달 가까이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대학생들의 모금으로 만든 2호기에 이어 벌써 3호기 완공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고 이제 이런 거에도 모든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참여형 소규모 지역 발전소나 에너지 자립마을, 협동조합 형태의 지역 에너지 자립 모임 등도 장기적인 전력난과 에너지 대란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구시가 나서 에너지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국토부가 신공항 수요 조사를 앞두고 영남권 지자체에 합의를 요구한 것은 객관성 유지 때문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진 의원이 국토부가 합의문을 종용한 것에 대해 지역민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하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용역기관 선정과 절차에 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방 공약 사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SOC 사업 축소에 대한 이종진 의원의 우려에 대해서도 공약과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는 오늘 강원도 평창에서 2013년도 제2회 임시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 법령의 재개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실천적 활동의 하나로 오는 19일 국회에서 열릴 균형발전 지방분권 촉구대회 및 토론회에 공동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와 관계부처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하고 수도권 의존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광역적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호영 현 시당위원장을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재추대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대구 지역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9명은 오늘 국회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주호영 새누리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차기 위원장으로 다시 추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3명의 의원들도 오늘 결과에 따르기로 해 연임이 사실상 결정된 것입니다. 차기 대구시당 위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이끌 사령탑이라는 점에서 권한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강하고 무겁습니다. 아무쪼록 당원들과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아주 주민을 대표할 만한 그리고 대구와 각구를 발전시킬 그런 분들이 이 공직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좋은 분을 모시는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모임에는 여희광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신공항 수요조사를 비롯한 지역 현안 추진에 정치권이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요조사의 시기는 가급적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입지조사와 타당성 조사는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경북도당은 김광림, 이철호 두 의원 간의 2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막판 의견 조율이 여의치 않아 차기 위원장 선출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당직 인선이 대부분 마무리된 데 이어 대구시당 위원장도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대선 공약 등 지역 현안 챙기기와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도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영덕 상주간 고속도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상주간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인 영덕의 한 마을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온 돌을 부수는 공장과 네메콘 공장이 마을과 맞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장이 가동된 지난해부터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각종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 문을 못 여고 한기도 못 식이고 빨래도 이불도 못 여고 장도 이거 햇볕도 못 보고 이 감기고 눈이고 자꾸 나빠진다고요. 감기 들렸고 감기 생기는 안 떨어지거든요. 목이 하고 목이 터지나 것이 아프고 이래 약을 먹어도 안 들어요. 이래가지고 주사로 안만 맞을 땡기 되니까. 주민들은 여러 차례 공사업체와 영덕군에 피해 대책을 호소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자 공장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과 돌 파쇄 공장을 하루속히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이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전하기 전이라도 소음과 문진을 덜 나도록 주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사업체는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장 이전은 어렵고 소음과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감시설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추가적인 저감시설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상주간 고속도로는 오는 2015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소음과 분진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의회 박권현 의원의 도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도의 출자 출연기관과 보조기관 33개 가운데 17개 기관장이 도청 공무원 출신이고 6개는 중앙부처나 기초자치단체 출신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기관장의 전문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 등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 도내 산하기관 단체에 지원된 예산이 2011년 459억 원에서 올해는 약 873억 원으로 2배나 많아져 도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공장을 낙찰받은 사람이 입주는커녕 공장 터조차 밟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영주시 문수 농공단지 안에 한 가공공장 건물을 16억 원에 낙찰받은 전미숙 씨는 건물만 쳐다보면 우라가 침입니다. 이 땅의 소유주는 영주시청. 이전 사업자가 2009년 계약금 4,200여만 원만 내고 분양받았지만 나머지 대금 4억 7천여만 원을 내지 않아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전 사업자는 사용권을 내세워 공장 부지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던 낙찰자로서는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는데도 저는 직원들 다 뽑아놓고 또 여기 배추도 이번에 사놨어요. 지금 배추 수확하려들 직원들이 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와서 근무를 할 사람들의 집도 다 구해놨고. 사정이 이러한데도 영주시는 미납된 분양 대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채 계약 해지 시정명령 기간을 다시 연장시켜줬습니다. 당초 5월 31일까지 미납된 분양 대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도 11월 30일까지로 연장시킨 겁니다. 6개월 연장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해결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게 불이행 시는 자신 취소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전 사업자는 이에 대해 옹벽과 부지 조성, 시설 등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데다 사용 권리를 내세워 실질적인 공장 가동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시청에서 저희가 유예기간을 좀 해가지고 그 안에 분양대금을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공장을 재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재취업을 시켜가지고요. 영주시는 분양계약자와 낙찰자 간의 협상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중재에 거치면서 조속한 농공단지 정상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분양 대행사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6,300여 건으로 전달보다 1,600여 건 늘어났고 가격도 5월 기준으로 전달에 비해 매매는 0.8%포인트, 전세는 0.5%포인트 올랐습니다. 한편 달서구 일부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90%까지 치솟는 등 중소형 아파트 부족 현상이 전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황의주 의원은 경주와 울진에 이미 있거나 들어설 예정인 원전이 16기나 되는 만큼 원전 부품 위조 사건 방지와 안전을 위해 원전 부품 연구원이나 시험 연구기관 등 제대로 된 연구시설을 지역에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황 의원은 울진과 경주의 원전으로부터 받는 연간 200억 원 정도의 지역개발세 등을 활용하면 재원 마련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오늘 한국전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와 후손 등 관계자 9명을 초청해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 전쟁 당시 황실 군의대 3,500여 명을 파견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참전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 명도 포로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김준한 신임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 결과의 효과적 전파와 연구 요원의 전문성 제고, 연구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간 협력 강화가 중요한 만큼 시도 공동의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는 전력 대란 해소를 위해 전기료를 쓰는 공장들의 가동률과 수리 기간을 조정하고 8월 피크 시간대는 조업을 최대한 단축해 100만 가구가 한 달간 쓸 수 있는 38만 킬로와트를 절전하기로 했습니다. 또 철강협회도 8월에 휴가를 집중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06만 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대기업들의 이 같은 감산 계획에 따라 지역 중소철강업체들은 조업 감소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본부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역 중소기업 신규 보증이 6,117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7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지역별로는 대구에 3,448억 원이 풀렸고 경북에는 2,669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